왜 그러냐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제 그제 23일 날 그 칼럼 세상에서 윤 대표님께서 1시간 반 동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5가지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햇빛으로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는 박영수 특검 검찰과 헌법재판소의 한 견해를 헌법재판소 판결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사에 지금 처해 있는 그거를 밝히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새누리당이 국년 보수 분열이 되니까 미래 하야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네 번째는 지금 태극기 집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5번째는 지금이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해 주십사. 또 이제 6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한 용기를 가고 시련을 이겨내시라. 요거를 윤 대표님께서 칼럼 세상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게 서석재 변호사님하고 김평호 변호사님 두 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윤 대표님이 서석재 변호사님이나 서석구 예. 서석구 변호사님이나 김평호 변호사님한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5가지를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시간이 길어서 아까 말씀을 계속 못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결정 전에, 자진 하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른정당이라는 거기에서 원내대표 주호영이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장단을 맞추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혹세 무민이고 국가가세인 거죠. 그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국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론 분열이 악화될 것이니 당신이 일찍 그만두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바른정당 자기네들이 야당과 대통해가지고 탄핵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혼란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재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저희들이 국론 분열시켜놓고 무슨 소리야. 정말 살인자가 살인을 범해놓고서 유가족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만에 하나 그런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어떤 경우도 하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이었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 청와대에 지금 계시는 것하고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하고
이른바 대통령이 유고인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 이건 무책임한 거고 역사의 죄인이 됐습니다. 다 인정하는 거지. 특히 저는 왜 그걸 반대하냐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판결 전에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안 돼. 이렇게 할 경우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절대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맞아. 분명히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과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몹쓸 짓을 하고도 남을 짓합니다. 맞아. 절대 가야하면 안 돼.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비교 안 되냐고.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라는 참 대한민국 이 법치 민주주의에 참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한 그런 국민적 저항이었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하는 탄핵 사유 중에서 과연 대통령 임기를 중간에 중단하고 물러나야 할 만한 죄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설령 청와대 안에서 무슨 미백 주사를 맞았다고 합시다. 여잔데 그게 미백 주사 맞는 게 탄핵이 되는 겁니까? 태만 주사를 맞다 합시다. 그게 되는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적질을 하거나 역적질을 해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내통을 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하기로 내통을 했어야만 그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그 어린 학생들의 그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아니 세월호 7시간하고 탄핵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맞아. 그건 이준석이야. 이준석 선장. 네. 이렇게 국민들이 종잡을 수 없이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묻게 되는 나라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작년 12월 9일 야당이 왜 탄핵을 했느냐? 그건 뻔한 거예요. 뻔한 겁니다. 다음 정권을 지금 바른정당에 나가 있는 그 새누리당 도망병들하고 손을 잡고 정권을 만들겠다. 그런 물밑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막연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김무성이 지입을 얘기했어요. 탄핵 결정하겠다. 탄핵 밀어붙이겠다. 항의하겠다. 내가 어제 문재인하고 안철수를 만났다. 분명히 자신이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부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탄핵이 아니라 양압이야. 촛불 쿠데타입니다. 이건 쿠데타예요, 이건. 이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탄핵을 하더라도 최소한 임기가 2년, 3년, 4년 남은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한테 탄핵을 한다? 그러면 검찰 수사와 특검의 수사가 다 나오고 사법부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돼야만 탄핵 소추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탄핵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뭐예요?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끌려 내려와야 됩니까?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임기 채워야 돼. 임기를 정말 하루도 덜하지 말고 더하지 않도록 임기를 꼿꼿하게 채운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나마 법치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고, 맞아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 안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이 온다. 당장 이 안보 그리고 치안,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극기 집회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경찰 추산이 중단된 겁니다. 이게 누굴 위해서 중단한 겁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전 세계에서 시위 군중의 숫자를 계산하는 그 실력은 세계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 1년 12달 시위하는 국민 아닙니까? 네, 1년 12달 시위하는 국민이 사실.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시위를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시위 군중을 추산하는 실력은 그건 정말 세계적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태극기 집회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시위 군중 추산을 중단해야 되는 걸 보면서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안보와 치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하야해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돈이고 우리 태극기 세력에 대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분 좀 간단하게 좀 인사를 드리면서 드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장소를 물색해주고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38살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연소 정치부장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신문사에서 부사장을 하시고 저에 대해서 참 끊임없이 성원을 해주시는 분인데, 야 윤창준이가 말이야 그 카페 어디 지하에서 이거 토크쇼 해서 되겠어 해서 빌려주신 그 빌린 이 장소가 여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분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바로 그 손대호 박사님이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서 네.